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그걸 받아들이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저부터도. 선거 수가 망하는 없다? 거예요 그냥. 거기 재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조국. 그래서 빅매치가 만들어지면 다른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박정원 의원님 입에서 들으니까 이게 진짜 지방선거 이기려면요. 어떻게든지 국민 다수의 생각과 비슷하게끔 당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한 다음에 공천 안 준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나를 안 주고 어떻게 이게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죠. 예. 이제 빙의했어.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좀 키우고 더. 그래서 어느 지역구에 넣었는데 한동훈 여론조사 넣었는데 엄청 이겨. 그럼 이게 공천을 안 주고 이게 100일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사실 쟁취해야 돼요. 그 장동혁 지도부가 주는 공천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쟁취까지 굉장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반감이 있고 장동혁 대표도 공천 주는 데 대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네. 지지층에 대해서 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부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부산은 지금 민주당이 그냥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산을? 포기할 수 없죠. 중요하죠. 그럼 전재수를 괜히 전재수 의원을 거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부산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돌아요. 5월 달에 내년 5월에 사퇴하면은 선거를 안 할 수 있어요. 재보궐을.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재보궐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4월에 사퇴하면은 재보궐이 열립니다. 3월 3일까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3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사퇴 시점이 미묘하게 갈린다고 해요. 재보궐 선거는 그게 좀 짧던가. 예, 짧아요. 그럴 그래서 거예요. 일반 선거하고 달리. 예,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 예. 지방선거 때도 네. 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5월에 가서 사퇴를 한다 후보 등록 시점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네. 5월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재보궐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부산 선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부산에서 그러면은 거기 부산 북갑 선거 재보궐에 지역을 안 비워놓으려고 낀다. 늦게 했다 이러면 비판 여론이 생기면서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거기 재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전재수 아니면은 부산시장으로 지금 해보기가 박형준 시장하고 붙어보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리가 나면 민주당에서 이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내보내서? 별로 없어요. 다 졌잖아요 지금. 그 어려운 지난번 총선 때도 다 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전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개혁신당, 그 조국혁신당하고 연대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엔 조국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아니면 또 이길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빅매치가 만들어지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복귀할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에서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래도 조국은 이겨야지 이러고 지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루트로 올라오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부산 밀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듣는 걸로는? 부산은 어디를 밀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부산 부산 할지도 쪽으로 못하는 할지 안 할지도 이거는 모르는데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한. 제가 이 안에 전제가 많이 if가 들어있잖아요. 되게 많이 근데 들어있네. 전제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볼 때 있냐 없냐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 조국 대 한동훈의 빅매치를 다른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박정원 의원님 입에서 들으니까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 달리 제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문제를 걸어서 정치를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장동혁 대표가 만든다? 그럼 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조용히 그냥 갈까요? 그럼 뭐 한동훈 대표를 그래도 지지하고 좋아했던 의원님들이 뭐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 손으로 한동훈을 쳐내면 그게 쳐낼 큰일 수가 난다. 없다는 거예요. 예, 쳐낼 선거 수가 망하는 없다? 거예요, 그냥. 저희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뭐 친한 게 다 와야 됐고 뭐 이제 한동훈 끝났다고 그러니까 친한 게 의원들도 없고 뭐 모임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요.
공연 그러고- 보셨죠? 공연. 발레.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몇 명이 본 거고 예. 많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어.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냐?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그 탄핵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또 반추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걸은 길은 옳은 길이었어요. 다수 국민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동훈 대표가 옳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강성 우파들의 목소리만을 우리 당이 대변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그걸 받아들이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저부터도. 뭐 칼을 갈고 계신 느낌. 아니, 모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기적으로 칼을 왜냐하면 갈고 계신. 여성위원장 예. 교체 문제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는 말에 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도부 흔들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힘 실어주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쪽은 다 포용해야 돼서 하나로 가야 되는 대상이고 또 다른 쪽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